자, 오늘은 등차 수열의 이제 등차 수열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그것들의 일반항 이것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바깥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자, 수열은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용어를 우리는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뭐 배웠습니까? 순열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수열과 순열을 구별 못하고 졸업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순열이 뭐였습니까? 순열,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 순열은 숫자가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그러니까 숫자 카드 만약에 2, 3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숫자 카드 2, 3을 가지고 순서대로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23도 만들어낼 수 있고 32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고 해서 순열입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숫자의 나열인 건 사실이야. 여기는 순서가 있는 나열이고 여기는 수열은 숫자의 나열인데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늘어져 있는 거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규칙성을 가지고 늘어져 있는 숫자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구구단에서 구구단이 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3단을 외운다라고 하면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늘어진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3, 6, 9, 12, 15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씩 차이가 나면서 늘어져 있죠? 3씩 차이가 나면서 늘어져 있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지? 그런데 만약에 3, 9, 12, 6, 15, 18, 27, 30, 그 다음에 2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봐보니까 3의 배수들이 늘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냥 무작위로 3의 배수가 늘어져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수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열이 늘어지려면 숫자가 나열되려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벌써 우리 기도드리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또 알고 보면 또 종교시설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학원이 종교시설이 아니야. 신성하게 와가지고 기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찜질방이나 취침방인 줄 알고 그치? 잠자버리면 안 돼요. 알겠지? 기도드리거나 잠자면 안 되는 수면방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런데 항상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지? 새로운 영역. 이게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잖아. 항상 강조하는 게 수학은 약속의 학문. 이해됐지? 그러다 보면 용어,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어, 규칙, 정의들이 새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3단을 늘어놨는데 우리가 또 수열을 배우는 목적을 한번 배워볼까? 자, 우리 정의나 3, 6, 9, 12, 15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놓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10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좀이는 누가 있을까? 몇이 어떤 숫자가 있을까? 이야, 대박이네. 어떻게 30인 줄 알았어요? 천재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수열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숫자를 늘어놓는데 10번째까지 늘어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번째에 뭐가 30이라는 이런 규칙대로 늘어져 있다라고 하면 10번째에는 30이라는 숫자가 있겠다라는 예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영역입니다. 이 수열을 배우는 게. 그때 가보면 걔가 있을 거야. 그치? 그 시간에 거기 가보면 그 친구 누가 있을 거야 했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 이건 예측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학에서는 추론 능력을 배우면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숫자들을 하나 선생님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개체들 번째의 개체들을 우리는 일단은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얘를 일단은 첫 번째 항이다라고 해서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A1 얘를 두 번째라고 해서 A2
세 번째라고 해서 A3, 네 번째라고 해서 A4 이런 식으로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0번째가 되네? 그래서 A1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항들의 번째를 나타내는 기호를 A1, A2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항이라고 한다고. 첫 항. 그리고 우리가 이 항들을 늘어놓을 때 항의 개수가 유한개 있으면 유한수열, 무한개 있으면 무한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지? 무한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개, 끝이 없으면 무한수열이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이걸 첫 항, 맨 끝에 있는 항을 우리는 끝항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늘어놓다 보니까네 여기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A 40번째 숫자는 얼마가 될까? A 40번째 숫자는 몇이 되겠어? 120이 되겠지. 자 그러면 A n번째 숫자는 뭐라고 우리는 수식화해버릴 수가 있을까? 3n이 되죠. 여기까지지. 그러면 자 선생님 잘 봐봐. 선생님이 이 숫자를 늘어놨어. 4, 7, 9구단이 아니라 4, 7, 10, 13, 16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9구단이니까 얼른 여기 어때요? 아이 10번째는 30일 거야 했는데 이게 조금 뭔가 틀어져 있는 것 같아. 여기 뭔가 틀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5번째까지 했다가 6번째 찾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져 있는데 이 수열이 AN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N이라고 했다면 A 30번째는 뭘까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니까 뭐야 이것은 9구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이런 식처럼 식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그 식에다가 3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수열을 어떤 규칙에 의한, 즉 어떤 식에 의한 숫자가 늘어져 있습니다. 그 식을 우리는 찾아낼 거야. 그러한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하니까 예로 한번 봐볼까? 여러분 만약에 2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2, 4, 6, 8 이렇게 있다면 AN은 2N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6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수식을 이 수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만들어서 형상화를 시켜놓겠다 이 말이야. 정형화를 시켜놓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얼른 이것을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3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A1이야. A1 n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4 2 집어넣으면 5 3, 2, 6 오! 나오네. 천재같지 가오나 선생님이 3 집어넣어주면 나오네.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수열을 숫자가 나열된 이 숫자를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정형화 시켜놓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열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볼까? A1은 1 있고 2분의 1 있고 3분의 1 있어 4분의 1이 있어 5분의 1이 있어. 이러한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AN은 뭐가 될까? n분의 1이잖아 n분의 1. 여기까지 됐어요? 진짜로 이해됐니?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이 수열이 있어. 이걸 일반항을 만들어 이걸 수식화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했어.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이러한 수열을 식으로 만들어 봐라 이 말이야. 어떤 함수식으로. 그럼 뭐가 되겠어? n분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 집어넣어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얘 나오잖아. 3 집어넣으면 얘 나오잖아.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열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등차 수열을 배워볼 거야. 또 기도 드리고 있네. 아이고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탁을 가져다가 한번 선생님은 참선을 하면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수업을 한번 해야 되겠어. 이것도 지금 안 통하는 것 같아. 이거 콩순이도. 콩순이. 자,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한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구구단 있죠? 구구단은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여러분 구구단 해보면 얘하고 이 차이가 항상 어떻게 됐지? 3으로 일정하죠. 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 다 등차 수열이야. 5단 5, 10, 15, 20 다 5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여러분들 디스턴스나 뭐 디퍼런스 뭐 다 알고 있죠. 디퍼런스가 뭐지? 차이야. 알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4, 7, 10, 13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이 차이가 항상 다 뭐로 일정하다 이 말이야? 3으로 일정하죠. 이것을 공차라고 하는데 이 공차를 약자로 D라고 써주는데 이 D를 찾아내면 D를 어떻게 찾았냐면 A2에서 A1을 빼주거나 A10에서 A9를 빼주거나 A37에서 A36을 빼거나 그것들이 다 어떻게 일정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뒷항에서 앞항을 빼주게 되면 그 결과가 항상 뭐로? 이 D라는 값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공차를 찾아내는 방법. 이 공차가 또 보글보글 저기 쪼민 이렇게 어디 카페 가서 이 공차하면 여기다 이렇게 쪽쪽 이렇게 빨대 꽂고 막 같이 보글보글 이렇게 불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 공차가 아니야. 이거 쪽쪽쪽쪽 빨아먹다가 나만 다 먹을 거야 하면서 하지마. 자, 그래서 그 공차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봐보게 되면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근데 꼭 이렇게만 쓸 것이 아니라 AN 플러스 2에서 그 전항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줘도 그게 항상 일정한 것이 공차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요. 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는데 자, 잘 봐라. 차를 잘 봐야 돼. 이 7은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해주게 되면 A2가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A3는 어떻게 될까? A3는 A2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어? 또 D를 더해주면 되잖아. 근데 A2는 뭐가 됩니까? 얘잖아, 얘. 얘에다가 D를 더해주니까 A1 더하기 2D가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4는 뭐가 될까? A4는 A1 플러스 뭐가 돼요? 3D가 됩니다. 그러면 A10은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9D가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가오라 이해돼? 네. 쪼민 이해돼? 민규야 이해되니? 자, 요런 형태로 해서 그러면 N번째는 결론적으로 A1에다가 N-1 D를 더해준 것이 그 N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요 수열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찾아냈지? 3n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찾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봐봐. 왜 3n 플러스 1이 되냐? 첫째 항이 4가 되고 n-1에다가 3 집어넣어주니까 뭐가 됩니까? 3n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되니까 3n 플러스 1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잘 들어야 돼. 이 수열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건 외우셔야 된다 찬우야. 근데 이거는 어쩐다고 무슨 의미라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내기 위한 공식. 즉 공식을 찾아내기 위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우 이해돼 안 돼? 진짜 이해됐어? 혜수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 등차 수열에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4, 7, 10 있는데 4하고 10을 더하면 얼마가 되지? 14가 되죠. 14를 2로 나누게 되면 7 되죠. 가운데 것이 나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등차 수열에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하고 C를 더해서 몇으로 2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등차 뭐라고 하냐면 중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쪼민 등차 중항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등차 중항 이해됐어요? 오케이. 진짜 이해됐지 찬우야? 어려운 건 없어. 등차 중항 있고. 그런데 자, 요 일반항 한 번만 봐봐. 여기를 보고 4, 7, 10, 13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봐봐. 여기를 선생님이 아까 3n 플러스 1이라고 금방 선생님이 일반항을 찾아냈어. 물론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금방 찾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선생님 이야기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한번 드러나볼게요. 7, 그 다음에 15, 23, 그 다음에 31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거 등차 수열 보이십니까? 등차 수열 보이나요? 공차가 얼마가 돼? 8이 됐잖아. 그러면 이 수열을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8n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이 n을, 그러니까 n의 개수가 공차가 n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8n이 되니까 자, 차례 봐라. 8n 빼기 1 써줄 거야, 선생님이. 왜 8n 빼기 1을 써줬냐? 1을 집어넣어주면 누가 나와야 돼? 7을 나오게끔 이 뒤에 어떤 숫자를 붙여주는 거야. 요건 이해되십니까? 이 수열 보고 8n 플러스 1 바로 이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 선생님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4, 9, 14 이해됐습니까? 5씩 차이 난다고 치고 그 다음 몇이야? 19 이렇게 되면 19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것 보면 여러분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5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나요? 요건 이해됐어요? 요거 보이죠?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이 4가 여기서 몇 차이 납니까? 6 차이가 납니까? 8 차이가 납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이거 일반항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AN은 8N 써주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냐?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돼? 마이너스 9 써주면 된다고. 이거 이해되니 안 되니? 자, 등차 수열의 개념에 대해서 수열의 개념하고 등차 수열의 개념, 등차 중항, 공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개념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등차 수열 여기 해보면 다 연산 문제야. 말로만 해도 될 만한 연산 문제들이니까 개념만 좀 잡고 있고 그러면 처음 항, 두 번째 항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개념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